이분은 한식 전도사로 이미 꽤 유명한 분이신데요. 한식 문화 사업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또 20여 년간 한식 세계화라는 화두를 붙잡고 계신 광주요의 조태권 회장님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잊혀졌던 조선 자기의 명맥을 이어온 조태권 회장. 그는 생활도자기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문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왔다. 한강 기적이라는 경제 신화를 일으켰는데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면 우리 문화가 빠져버렸던 거죠. 외국처럼 우리도 상징적인 문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도자기와 음식을 처음에 이제 결합시키는, 예. 융합시키는 거죠. 도자기 그릇 위엔 최고의 음식을 올려야 한다는 철학으로 한식의 고급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온 그에게 음식은 문화의 중심이고 또한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최근 한식 알리기를 넘어 명품 전통 술을 재현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도자기 사업가에서 한식 전도사가 되기까지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우리 문화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조태권 회장을 만나본다. 우리나라 동양의 도자기는 형태가 다 틀립니다. 다양한. 우리 도자기가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일본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몇백 년 전입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몇백 년 동안에 그 도자기를 개발하고 진화 발전시키면서 안 만든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자기들이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형태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형태는 우리 보면 처음부터 우리 형태가 다 있어. 예. 과거에 보면 말씀이죠. 네. 박물관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상감 기법이든지 옛날 기법을 넣어서 음각이든지 해 놓으면은 모든 소비자들이 이거 일본 식기네 그래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를 잊어버린 것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그 시간이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똑같이 않다는 것이 가치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하니까 이 불량이네요 이래버립니다. 그걸 생활로 가져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쉬운 길이 근데 아니었겠군요. 이제 그게 이제 혼수품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자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물건이 있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만의 차별화된 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가치, 우리만의 가치다 이것은. 그러니까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치가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영원하다. 문화는. 다른 세계를 보니까 전부 다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다면 나 스스로도 이것을 세계 역사를 공부를 좀 하면서 이걸 갖다가 내 스스로 어떤 지식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찰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나도 통찰력을 좀 얻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어떤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좀 긍지를 가지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죠. 경기도 이천의 한 가마터. 조태권 회장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생활도자기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전통 자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왔다. 1988년부터 2대째 가업을 잇게 된 그 여기에 이제 모든 게 아버님 손때가 여기 묻어 있는 거죠. 제가 88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자기들은 새로운 형태의 자기를 만들기 위해 수없이 했던 도전과 실패의 결과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역사로 보관돼 있고 더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쓰시던 물 넣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의 예술이죠.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6대주 5대양으로 우리의 문화가 뻗쳐나가야 된다 해서 학이 6마리가 있고 광주에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도자기에서 한식으로 이어진 인생, 한식 세계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한식 전문가로 어떻게 도자기에서 한식을 생각해내셔서 왜 이 길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걸 보급하려고 이렇게 하시게 됐을까? 왜냐하면 자 어떻게 아버님이 나한테 부모님이 이걸 물려줬으니 이 도자기를 우리 후세대까지도 이것을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닌가.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은 다 음식이 유명하고 또 그 음식과 마시는 술이 또 다 세계적이더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북강명한 나라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간이 음식에 따라 술에 따라 모든 게 차별화돼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식당들도 그게 손님들의 취향에 맞게끔 아주 각양각색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그 식당에 식당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옷도 틀려지고 귀건석도 틀려지고 그 자체가 결국은 아주 고급 문화에서 아주 서민 문화까지 모든 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소통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어떤 문화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걸 그 어떤 동력으로서 작용하면서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또 끌어올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 하나를 통해서 음식 문화지만 지금 뭐 모든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음식으로 연결돼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느꼈던 게 거기서 나온 모든 그 경제라는 것 자체가 예. 내수 경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가장 핵심이더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내수 경제를 만들고 그 문화가 가치를 만들므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고 자기들 나라로. 네.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 나라에서 볼 때는 또 수출로 이어지면서 네. 그게 거시 경제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식탁전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셨었어요. 우리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차려서 먹는 걸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탁전을 집사람이 이제 꾸미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식탁전. 반응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식기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만은 예. 회를 거듭할수록 한 5회까지 했나요 저희가 예. 매년.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산되면서 이제 저희 도자기도 조금씩 나가기 사람들이 시작하고. 이제 사서 네.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음식을 거기 가서 전수하려고 노력하신 게 일화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2005년도에 제가 나빠에 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그때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감동시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감동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식 세계화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거기에 베팅을 한 거죠, 제가.
이 한식도 엄청난 이 가치를 가지고 만찬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 가지고 당신들 30만 불, 내 30만 불, 60만 불인데 60명이 모였으니까 1인당 10,000불의 만찬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체가 사람들로 아주 와 이래 된 거죠. 네. 10,000불 만찬은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한식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나는 즐거웠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장장 3시간 반, 4시간 걸렸는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함께 갔던 한국 분들이 정말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우리 문화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가치를.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 취재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한 소리가 그는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한식 대서특필이 되면서 한식 세계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25년간 오늘까지 바보 취급, 그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죠.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 문화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고 조금의 어떤 당혹함도 없었고 그냥 저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건 분명히 된다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네요. 식당 그 나라의 문화의 총체적 요소들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인 사람들이나 관광객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하나의 체험장입니다. 문화의 체험장이고 또 거기가 어떤 의미에서 문화의 전시관일 수도 있죠. 그렇죠.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떤 그걸 생각했냐면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상징적인 게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식하면 우리 식당을 생각하지 한식하면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6,500원에 먹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 있음으로써 결국 우리 식당들도 그 많이 가치가 향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온의 식당을 열게 됐죠.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식당. 아니 준비 다 됐어? 조태곤 회장은 몇 해 전 접었던 고급 한식당의 꿈을 이곳에서 다시 펼치고 있다. 디자인과 음식을 공부한 둘째 딸 희경 씨가 경영을 맡아 하고 있다.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한식을 널리 알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 내에 많이 있고 이 음식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한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라는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경제의 아주 핵심입니다. 즉 음식을 먹는 것부터 문화가 시작됐고 그 문화로 인해 가지고 공간도 만들어졌고 그걸로서 예법도 만들어졌고 그걸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와 외교가 되고 그러나 우리 민족이란 것이 얼마나 질긴 민족입니까? 또 저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합심해 가지고 사실 경제의 신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신화를 일으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빠진 게 하나 있다면 우리 문화가 빠져버렸던 거죠. 우리 정체성이. 그리고 또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가 타 문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문화인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문화 자체가 경제의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 문화의 동력은 없다는 거죠, 지금.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로 하게 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모방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모방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창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때군요. 가장 중요한 이제는
36년간 일제히 그 어떤 문화말살 정책을 이제는 극복하는 것이 지금부터 36년 걸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36년이 지금 앞으로 경호년인가요? 2050년이 되면은 그렇겠네요. 그게 백말띠입니다. 네. 그때 되면 우리나라가 네. 아마 문화의 또 새로운 신화를 만들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문화 의식주를 전부 다 정말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만든 그에 단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거를 즐긴다면 그 문화는 영원히 가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기반을 닦고 가겠다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